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 국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를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이념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규율하는 모든 법은 헌법의 기초에 만들어지니 헌법이야말로 국가의 근본법이라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국민주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헌법이 제정되어 1987년 제9차 개정이 있기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우리나라 현대사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간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뿌리인 임시헌장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담아 제정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여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1948년 5월 31일 의원 198인의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재헌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국호를 정하고 건국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6차 회의를 통해 헌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헌법안은 7월 12일 국회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9차례의 헌법 개정은 국민주권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시 수도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1952년 당시 이승만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알려진 제1차 개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였습니다. 이후로도 대부분의 개헌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통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재와 부패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3차 개헌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한 헌법 개정이었으며 장기 집권의 독재를 방지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개헌도 있었습니다.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헌법이 4.19 혁명 이념에 입각함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의한 제6, 7차 개헌 결과 국회 권한이 축소되고 기본권은 폐보되었습니다. 1980년 8차 개헌에서 행복추구권, 환경권 신설 등 기본권 제한 조항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 역시 12.12 사태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을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선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리하여 헌정사 최초로 여야 합의를 거쳐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의 높은 찬성률로 결정됐습니다. 9차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진일보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해산제도 받아줘 버렸어. 폐지하는 걸로. 국정감사제도 부활 좋다. 그것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인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고자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과 함께 결국 우리 헌법의 역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